여미남 오늘 9월 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이제 고용 관련 지표가 나왔어요. 네. 고용 관련 지표가 나왔습니다. 약간 시장에서 골디락스 보고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좀 평이했다라는 평가인데 네. 지수 기준으로 나스닥이 6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도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었습니다. 요 고용 관련된 지표가 언제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장 시작했을 때 네.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네. 않았었거든요. 네. 장 전에 나왔습니다. 네, 장 전에 나왔고 이제 장 전에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뭐 천연가스나 유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약간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용이 아주 좋아서 시장이 좋았던 게 아니라 네. 페드의 긴축 정책이 조금 먹혀 들어가면서 예. 고용 시장이 약간 위축된 거죠.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네.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지금 75bp 올린다라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60% 이상 올라갔었는데 그게 낮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용 관련 지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 금요일 날에 이 비농업 고용이 31만 5천 개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의 세부 내용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업률이 3.5%였는데 3.7%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62.1%에서 62.4%로 또 올랐고, 시간당 급여도 좀 감소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급여도 떨어졌어요. 네, 급여도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노동 인구가 총 한 1억 6,470만 명으로 되면서 전월 대비 0.5% 증가를 했고요. 이는 1948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16세부터 19세 노동 인구가 640만 명으로 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25세부터 64세 이렇게 노동시장 참여율이 82.8%로 코로나 이전 수준인 한 83%에 근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이제 다 회복을 한 거고, 네. 시간당 급여도 그 MOM으로는 0.3% 소폭 네. 올랐지만 YOY로는 5.2% 네, 감소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감소면 그래도 이제는 급여 상승도 어느 정도 뭐 꺾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신규 고용도 좀 증가하고 실업률도 좀 올라갔는데 약간 노동 공급의 확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페드는 이런 그동안 뜨거웠던 이런 노동 시장을 좀 식히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긴축을 단행을 했는데 실업률이 좀 상승했다라는 건 페드에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실업률이 3.5% 완전 고용 수준으로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 참여율이 좀 낮았던 부분도 네. 있었어요. 네. 예, 왜 사람들이 일자리로 안 돌아오지? 내가 잡을 갖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 참여율이 62.4% 이렇게 조금 높아진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글로벌 IB들 뭐 웰스파고나 JP모건 이쪽에서도 이번에 발표되었던 8월 달에 노동 지표들을 보면서 약간 모든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좀 둔화되었다라고 평가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좀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CME 페드워치에서 9월달 FOMC에서 50bp 인상 확률이 그 전에 25%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올라서 53%까지 올라갔고요. 75bp 인상 확률도 75%에서 57%까지 하락을 하면서 다시 약간 한 7대3 정도에서 한 5대5 정도로 이렇게 좀 네. 떨어졌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9월 달에는 50bp 인상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결정적인 게 9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네, 그 부분이 50을 할지 아니면 75를 할지에 대한 마지막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그 연은 총재들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현재의 인플레이션 우리의 목표치인 2%보다는 너무 높다. 수요를 낮추면 경기 둔화 위험이 커져서 좀 침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연착륙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역사상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8월 22일 날 새로 이렇게 취임하신 분입니다. 로리 로건 달라스 총재인데 좀 매파적이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 지역 경제는 견조하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위기가 다른데 경제 및 금융 환경도 항상 달랐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적용을 했었던 방안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방금 언급하셨던 이 두 분들은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관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없는 네, 분들이네요. FOMC 멤버가 아니어서 네. 네, 투표권은 없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유가는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네. 천연가스가 그나마 또 떨어졌어요. 네, 유가는 배럴당 한 86.9달러 마감하면서 0.3% 올랐습니다. 반면에 천연가스는 지난 금요일에 한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먼저 유가 상승 요인 쪽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러시아 국영기업 이 가스프롬 노드스트림 1을 원래 31일부터 3일 동안 정기 점검을 한다면서 공급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네. 이제 금요일 날 원래 정상적으로 재개가 됐어야 하는데 이런 기름 누출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무기한으로 공급을 중단 발표했습니다. 네, 약간 다분히 좀 의도적인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러시아 쪽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관심이 없어졌지만 전쟁 상황을 보면 또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또 반격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서방에서 무기를 계속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로 이렇게 가스관을 잠그는 조치를 통해서 독일에다든지 서방 국가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천연가스 5% 이렇게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유럽 북서부 쪽에 벤치마크인 이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이 있습니다. 티커로는 TTF인데 지난 금요일 날 11.6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네요. 예, 8월 26일 고점 대비해서도 한 38%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예, 최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GI이라는 이제 유럽 쪽의 한 기관에서 9월 1일 기준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이 80%를 넘어섰고 네. 독일 같은 경우는 84.5%입니다. 그래서 목표 비축량에 대체로 거의 근접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장 가스관을 잠그더라도 이 비축량이 이미 네. 이제 목표 비축량이 85% 정도까지는 채워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고 그 기간을 벌면 뭐 미국이나 네. 아니면 중동 쪽에서 또 가스를 빨리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충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업률이 지금 이제 3.5에서 다시 이제 3.7%로 좀 올라왔고 이번에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난 전월 달에 52만 6천 건이었는데 네. 31만 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긴축 정책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은 플러스 났다가 이제 확 다시 네. 빠졌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나스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1.31%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좀 1.07%씩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지난주 내내 뭐 6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보시면은 에너지만 1.8% 올랐습니다. 유가가 조금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좀 에너지만 올랐고 이외의 모든 업종들 뭐 IT나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모두 1%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니까 한 달 동안 지금 IT가 마이너스 9.67%로 네. 제일 약했고 에너지는 플러스 9%로 네. 예, 제일 강했고 유틸리티가 플러스 0.02%로 강보합 정도 유지해줬는데 지수별로는 보니까 나스닥이 마이너스 8%로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빠졌네요. 아무래도 이 IT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금요일 날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뭐 유럽의 이 FTSE 100 같은 경우 1.86% 상승을 했고요. 유럽의 네. 뭐이 스탁스 600 2% 넘게 상승을 했고, 뭐 프랑스나 독일 모두 한 2% 3%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렇네요. 유럽이 그래도 강하게 반등이 네.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네요. 그 아무래도 뭐 우리가 또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은 10년물 국채금리예요. 네. 국채금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네, 10년물이 한 6bp 정도 하락하면서 3.19% 기록을 했고, 2년물은 11bp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3.5%를 넘어섰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3.39%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하고 2년물의 격차도 네. 이제는 20bp 네. 정도로 좀 좀 줄어들었네요.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도 약간 꺾였어요, 보니까. 네, 달러 인덱스 계속 이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2000년도 한 초반에 한 120까지 네.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10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9.5를 기록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연초 이후로 지금 14.49% 올랐으니까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그 절하된 환율은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간 폭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위기,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외환 보유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달러 인덱스가 요만큼 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간 거지 뭐 우리나라만의 그런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환율 급등은 아니다라고 다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들 동향은 금요일 날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전에 브로드컴이나 룰루레몬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있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브로드컴은 금요일 날 1.6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 중 하나인데요. 네. 이 회사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총 기준으로는 3위, 그래서 한 202빌리언가 되고, 네. 이 회사 통신 반도체, 뭐 5G,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PR이 한 14배 정도가 되고요. PBR 한 10배, 그리고 ROE가 69%나 됩니다. 그리고 ROE가 69나 돼요. 네. 영업 엄청나네요. 이익률도 한 61.5%. 야, 되게 돈을 잘 버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ETF 중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SOXX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네. 위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시가총액 3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블랙록이 운영하는 이 속스 ETF 여기에는 비중이 1위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7.97%로 편입이 되어 있고, 네.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인텔이나 AMD 이런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블랙락에 들어가 있는 블랙락이 운용하는 네. 속스 ETF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돼 있고 실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SOX에는 1등이 TSMC 네, 그렇습니다. 있고 2등이 엔비디아, 3등이 요 브로드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네. 조금 약간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이 속스 ETF에도 시가총액 비중대로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네.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ETF가 그 패시브 네. ETF다 보니까 그 지수를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운용의 묘를 둔 거죠. 네, 비중을 살짝 그렇습니다. 달리하면서 실제로도 이렇게 비중을 달리 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아웃퍼폼 하든지 언더퍼폼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아웃퍼폼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중 차이를 아마 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룰루레몬 네. 시간회에서 뭐 오른다고 하면서 네. 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끝났나요? 네, 룰루레몬 지난 금요일날 시장에서 6.7% 상승을 했습니다. 이 회사 실적 되게 잘 나왔고요. 약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언더아머 이런 쪽은 가이던스도 그 전에 계속 좀 보수적으로 줬었는데 이 회사는 연간 가이던스도 기존에 주었던 것보다 더 상향 조정을 시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의 가이던스를 주면서 네, 주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가 영업이익률이 한 15%대가 나오고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 스탁스 600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이익률 한 7%에서 9% 이렇게 한 자릿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회사도 멀티플이 PER이 한 29배인데 동종 업계 동종사들 대비해서도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5년 평균이 PER 한 37배이기 때문에 현재 보단 좀 크게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브로드컴도 이제 영업 마진이 61.5% 이렇게 나온다고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의 이 제품에 대한 충성도라고 네.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난 다른 거 안 사 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영업이익률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나이키가 15%고 아디다스가 네. 7에서 9%인데 룰루레몬이 지금 21.5% 네. 예, 교육을 그래서- 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룰루레몬에 대한 이용자들의 그 고객 충성도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BID가 그때 워런 버핏이 좀 팔았다고 네, 좀 팔았습니다. 예, 그때 했었죠. 133만 주를 팔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추가로 172만 주를 더 매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이 20% 넘게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18.87%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거 계속 파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수익률이 600% 넘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네. 이게 뭐 수익도 나긴 났지만 워런 버핏 스타일로 그 기업의 성장 가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면 계속 들고 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처럼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저도 이제 주말에 계속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어디까지 진행될까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강화되면 강화됐지 예, 약화되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중국을 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네. 예, 그렇게 크게 경제 블록화시키고 중국이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일부 중동 지역 그리고 러시아랑 블록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워낙 이제 서방의 이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그렇게 약간 고립 작전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워런 버핏이 이 BID라는 기업의 주식을 계속 들고 갈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지분이 계속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 주간 예정돼 있는 주요 지표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레이버스 데이. 그래서 노동절로 인한 휴장이고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추가적인 감산 가능성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이슈가 있어서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컨센서스가 55.4인데 전월 대비 조금 둔화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은 UiPath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뭐 무역수지나 에너지정보청의 에너지 단기 전망 보고서 등이 있고요. 또 실적 발표 기업들은 중국 전기차 니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밈 주식인 게임스탑 이렇게 각각 장전과 장마감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향후에 금리 인상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나 또 다음 주에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실적 발표로 크로거에서 버핏이 투자한 종목 중 하나인데 비중이 한 0.8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화요일 날 발표되는 ISM 서비스 지수, 예, 그리고 S&P 글로벌 서비스 PMI, 예, 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주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우리 남궁재용 주인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